무섭게 봤다는 게 이 영화에 대한 최대의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밤에 이제 자기 전에 이 영화 생각날까봐 너무 무서운데 어떤 질문 드리고 싶냐면 이제 이런 류의 영화, 뭔가 무당이 나오고 뭔가 귀신이 나오고 이런 류의 영화를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귀신 보는 아이랑 전에 살던 사람을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촬영하면서 좀 제작진조차도 좀 무서웠을 것 같은데 관련 에피소드나 연출 주안점 어떤 거 있으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상 감독님은 이번 영화로 어쨌든 영화 입봉 데뷔하셨는데 그에 대한 소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그런 구마호식 같은 거 이제 촬영하기 전에 어떤 연구하셨는지 어떤 준비하셨는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진 감독님부터 먼저 네. 저도 평소에 이제 오컬트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예전에 테마사를 좀 따라다니면서 좀 구경도 하고 했던 적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다라는 마음이 항상 있었고요. 그래서 작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사실 좀 오래된 빌딩에서 촬영을 진행을 했는데 너무 바쁘게 진행되다 보니까 아마 실제 귀신이 나타났어도 저희는 너무 바빠서 대수롭지 않게 찍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하나 에피소드가 있다면은 그 무당집을 섭외를 하는데 저희가 좀 임박한 상태에서 섭외를 진행을 해서 만약에 섭외가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찾아가서 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제가 여기서 오늘 점을 보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점을 봤는데 그 할머니랑 그 따님이 두 분 다 무당이신데 두 분이 같이 보시더라고요. 근데 제 사주를 보고 하시는데 1시간 정도를 계속 중얼중얼 주문을 외우듯이 정말 1시간 정도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제 뒤에 관복을 입은 누가 서 있는데 공중에 떠서 발이 휙휙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까지 무당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딱 2번째 보는 거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많이 좀 무섭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게 좀 영화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오늘은 한 3번째 보는 건데 혹시나 정말 심령적인 어떤 현상이 영화 속에 좀 보이지 않았을까 좀 세세히 봤는데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좀 공포 영화에서 귀신이 나타나면 잘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 오신 분들이 오늘 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좀 마실 수 있나요? 네. 마이크 놓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김장미 감독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먼저 그 주안점에 대한 질문에 답을 드리겠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두 분이 여기서 웃음이 하셨네요. 네, 저는 이 전에 살던 사람을 시나리오를 쓰면서 제일 크게 저에게 작용됐던 거는 제가 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마치 확증 편향처럼 뭐 그런 것들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듣고 싶은데 본인이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스스로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결론은 공포는 스스로가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 이야기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촬영 중 에피소드가 있다면 제가 이거를 시나리오 쓰면서 촬영 때까지 정말 너무 심한 가위에 눌렸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이렇게 가위에 눌릴 수가 있나? 라고 싶을 정도로 가위에 너무 심하게 눌렸고 그런 장면들을 영화에 좀 녹여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런 콘티가 나왔던 것 같고요. 뭐 하물며 이 신체 모음집이라는 제목 혹은 이 관련된 행사만 보면 희한하게 가위나 아니면 어젯밤은 쥐가 몰려오는 꿈을 꿔고 너무 괴로웠거든요. 그런 정도의 에피소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끝입니다. 네, 지상 감독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소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굉장히 기쁘고요. 비유를 하자면 좀 더 넓은 바다에 나온 것 같은, 제가 이제 저 닮은 동물 돌고래를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 이제 사실 연기할 때 전혀 뭐 쉬웠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연기 생활도 정말 어렵고 또 막 무궁무진한 가능성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조금 더 가고 싶은 데도 많고 하고 싶은 얘기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음속에 계속 차오르던 이야기거리들이 있었는데 좀 드디어 그런 걸 조금 꺼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기뻤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바다로 나온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 대신 막 거칠고 제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들도 많고, 그래서 사실 힘든 일도 있었지만 되게 자유로워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되게 일단 기분은 굉장히 좋고요. 앞으로 갈 길이 태산이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엑소시즘에 대해서는 사실 엑소시즘 자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기보다 제가 뭐 성경이나 구마서적이나 이런 거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좀 하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사람이 필요할 것 같지만 그냥 진짜 그 사람을 구하고 싶은 딱 한 사람이 그 딱 한 사람의 친구, 이웃이 필요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야기를 굉장히 하고 싶던 중에 이제 제가 읽어봤던 구마서적 중에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이제 이상이 아닌 신과 내 이웃을 보라. 구원은 하나님께 있지만 구원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건 네 옆에 있는 이웃이다라고 이제 써져 있는 구절을 보고 엑소시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뭔가 엑소시스트나 전문 구마 테마사가 아닌 친구가 정말 이 친구를 구하고 싶은 친구가 어떻게든 친구를 구해보려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중간 질문 하나 또 드리자면, 어쨌든 이 영화는 이제 공포 영화라는 장르로서 관객들이 이 영화를 봤을 때 어쨌든 공포의 재미를 느껴야 되는 영화인데, 지금 각 에피소드를 연출하신 감독님들이 본인이 연출하신 이 에피소드에 대해서 다 직접 각본을 이제 쓰셨는데, 그러면은 되게 다양한 요소들이 지금 있잖아요. 뭐 사이비 종교도 있고, 그런 어떤 데스 게임 같은 느낌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공포의 요소들이 지금 골고루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연출하신 에피소드에서 이제 각본을 쓰시면서 연출을 하시면서 많은 관객들이 이걸 보면서 어떤 공포를 딱 느꼈으면 좋겠다, 그런 걸 중점적으로 표현하고 싶다, 뭐 그게 뭐 소리가 됐든 어떤 비주얼이 됐든 어떤 뭐 메시지가 됐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혹시 이제 특별히 신경 쓰신 부분이 있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요거는 이제 끈 서영우 감독님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각자 이렇게 한마디씩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포라는 거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모든 공포는 좀 의심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저기 어떤 소리가 들리면 이게 누가 내는 소리지? 무슨 소리일까? 저기 누가 있지 않을까? 그런 궁금함과 의심에서 시작되는 공포가 많기 때문에 순간 제 끈에서도 그냥 둘이 끈에 연결돼 있었을 때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누가 이 사람 날 죽일라 그러나? 그런 지점을 다 모든 단편들이 그리고 전체 시리즈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는 아까 기자님이 질문해 주신 것과 답이 그 질문이 좀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제일 크게 중점 두었던 거는 혼란이에요, 혼란. 네, 그 혼란을 주제로 네, 공포 이 이야기를 발전시켰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엑소시즘.net은 그 라이브 방송을 그 친구가 부마됐다는 어떤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잖아요. 근데 저는 가끔 그런 게 좀 무서울 때가 있더라고요. 저랑 정말 떨어져 있고 저 사람이 제 생각을 절대 알 수 없는데 그냥 여기서 하는 어떤 행동이 저기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느낄 때잖아요. 왜 우리가 뭐 월드컵 때도 집안에서 열심히 응원해도 저기에 우리 응원 소리가 들릴 것처럼 믿는 것처럼. 근데 그런 동시간에 일어나는 완전히 다른 공간에서 일어나는 그런 공포? 네, 그런 것들을 좀 느껴보게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귀신 보는 아이는 빌딩에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그 가장 평소에도 많이 생각했던 게 내가 가장 보호받고 있고 안전하다고 하는 장소에서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 제일 공포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터나 아니면은 폐가 같은 데는 우리가 일상 봐왔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빌딩 안에서 그 귀문이 열렸을 때, 그리고 이들이 영화 안에 눈이 떴을 때, 그리고 이 세상이 것이 아닌 것들을 발견했을 때 오는 공포심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그 안에서 뭐 자살귀, 박수무당귀, 뭐 팔척귀 여러 종류의 귀신들이 나오는데요. 각 귀신마다 특징이 있고 그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있고 또 그들 간의 어떤 더 센 귀신이 있고 약한 귀신이 있고 이런 차이를 두면서 좀 보는 재미를 두지 않았을까. 또 그 각 특징이 있는 귀신들에게 꼭 나오는 이제 공포심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저는 그 친구들이 있다가 그 친구들이 한 명이 이제 화장실 가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일상에서 오는 그 마음의 공포를 좀 더 좀 이야기적으로 좀 극대화시켜서 그 자기 파괴적으로 가는 이 공포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제가 가장 무섭게 느끼는 건 좀 집단인 것 같거든요. 그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원래는 긍정적으로 쓰이는데 굉장히 부정적으로도 실현 가능하거든요. 간절하게 안 좋은 일을 바라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공포를 생각하면서 엔딩을 구상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저희들이 봤을 때 저게 될까 싶은 일이라도 100명, 1000명, 10,000명 정도가 바라기 시작하면 저희 사회에서 그냥 그런 사건이 터져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공포를 생각을 하면서 엔딩을 써내려갔던 것 같습니다.